안녕하십니까. 마곡부동산TV 신규진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이 마곡의 오피스텔, 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모든 것이 변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이제 그만 팔아도 되나? 이제 어떤 문제들이 좀 해결이 되는가에 대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어쩌면 첫 부동산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내용이기도 한데요. 이 양도세 중과에 대한 그런 완화에 대해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이것과 더불어서 임대차 3법도 살짝 개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요. 이제 우리의 마곡의 오피스텔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이제 조금 편안한 마음을 가져도 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데 부담되는 세금이 요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도세, 종부세, 취득세,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 요렇게 좀 우리가 좀 부담되는 그런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7.10 부동산 대책 이후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자동 말소가 되면서 양도세와 종부세 때문에 앞으로 이제 발전 가능성이 있고 가격 상승이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많이 저렴한 금액으로 매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좀 올라갔던 이 오피스텔 가격이 좀 떨어지기도 했고요. 그런 와중에 앞으로의 미래 가치를 확신하는 분들은 또 이제 갭 투자를 통해서 많이 매입을 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양도세와 종부세 그리고 이제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이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다른 주택을 또 매입을 하게 되면은 8%, 12% 증액이 되는 그런 사항도 있고요. 종합소득세도 예전에는 2천만 원 이하에는 과세를 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와 상관없이 모든 과세가 이루어지는 점, 그리고 이제 보험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증액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좀 부담을 가졌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양도세 부분에서 이번에 윤석열 정부의 첫 대책이 나온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양도세 부분이 어떻게 좀 편해졌는지를 오늘 알아볼 예정이고요. 또 종부세, 취득세,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종부세 부담 사실은 좀 이것이 좀 생각해 볼 사항이 있습니다. 모든 오피스텔에 대해서 이 종부세가 부과가 되는 것이 아니죠. 주택분, 이 재산세를 내는 분들이 이 종부세에 해당이 되고요. 또 취득세에 대해서 8%, 12% 또 이제 과세되는 그런 부분도 주택분 재산세를 내는 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피스텔은 우리가 4.6%를 낸 업무용 부동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해 보시면 해결할 방법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개인적으로 연락 오신 분들한테는 제가 본인의 이러한 재산 상황을 살펴보면서 또 상담을 해드린 적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양도세 부분에서 사실상은 제일 부담스러웠던 것이 사실이죠. 이 오피스텔 하나 가지고 있다고 해서 비과세를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동산을 여러 가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비과세를 안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없지만 20%, 30% 중과가 되면서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까지 못 받는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굉장한 세부담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대책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오늘 그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경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한시적으로 배제가 된 것이고요. 두 번째는 1주택 양도세 재기산 제도가 이제 폐지가 됐습니다. 이것은 한시적이 아니라 아예 폐지가 된 것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일시적 1세대 2주택 요건이 완화가 됐습니다. 1년에서 2년으로 완화가 된 부분이 있고요. 또 전월세 신고 계도 기간이 연장이 됐습니다. 이것은 없어진 게 아니라 계도 기간이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안심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신고는 해야 된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도자료를 제가 직접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것인데요. 뭐 이런 내용들은요, 뭐 신문기사라든가 뭐 누구의 얘기를 듣지 마시고 이런 보도자료를 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입니다. 법은 어차피 국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당장 바꾸지 못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을 이제 이번에 개정을 한 것인데요. 기존에는 개정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 배제하고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를 폐지하며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이죠. 조금 더 살펴보면은요, 기존에는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 및 장특공 배제가 되었습니다. 1가구 2주택 3주택에 대해서. 그래서 기본세율이 6에서 45%이라고 했을 때 2주택자는 20%포인트가 중과되는 것이고요. 3주택자는 30%포인트가 중과가 됐었고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배제가 됐었는데요. 이제는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22년 5월 10일 이후부터 23년 5월 9일까지 양도시 기본세율 및 장특공을 적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세율 6에서 45%가 되는 것이고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적용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사례를 들어서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네요. 10년 보유 기간에 양도채액이 5억 원일 때 현재는 2억 7,310만 원이었는데 지금 중과 배제가 되다 보니까는 1억 3,360만 원으로 거의 반 정도가 줄은 것 같고요. 3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3억 이상을 냈습니다. 3억 2,285만 원을 냈었는데요. 1억 3,360만 원을 내다 보니까는 한 1억 8,925만 원 정도가 절세가 되는 것이고요. 한 10억 원 정도가 남은 차액에서 15년 정도의 보유 기간을 가지고 있을 때는 현재는 2주택자일 경우에는 5억 8,306만 원을 내던 것을 한 2억 5,755만 원에서 3억 원 이상 절세가 되는 것이고요. 3주택자 이상일 때는 6억 8,280만 원을 내던 것을 2억 5,755만 원을 내다 보니까는 한 4억 2,525만 원이 절세가 되는 것으로 굉장히 많이 절세가 되죠. 그래서 좀 매물을 많이 내놓게끔 이렇게 한다라는 지금 정책이 발표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것도 정말 큰 문제였죠. 우리한테 정말 이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요, 앞에 중과도 상당히 좀 큰 문제였지만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이 보유기간 재기산 제도도 굉장히 불리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오피스텔을 하나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팔아도 내 집을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2년을 거주해야 되고 또 2년 동안을 보유해야 되는 그런 재기산 제도가 되었기 때문에 함부로 오피스텔을 매입하기가 굉장히 두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가 주택을 지금 현재 당분간은 팔 예정이 없다라고 했을 때 오피스텔을 매입을 해서 월세를 받다가 오피스텔을 파는 순간 내가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바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오피스텔을 매입하고 또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중과 면제는 내 집을 안 팔고 오피스텔을 팔 때 좀 더 중과가 되는 부분이 좀 줄었다라고 하면은 이 기산 제도의 폐지는 오피스텔을 매입했다 매도한 후에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이 바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더 좋은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더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세 번째는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이 완화됐죠. 원래는 이제 3년, 2년, 1년으로 줄었다가 이번에 다시 2년으로 또 완화가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이 집이 안 팔릴 경우에 이사를 우선 가고 또 1년 안에 팔지 못하면은 양도세를 또 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2년 동안은 조금 여유 있게 팔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확대가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전월세 신고 계도 기간이 연장이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젠가 발표가 된 것 같은데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보도자가 나왔습니다. 깜빡하고 놓친 임대차 신고 과태료 부과 1년 유예된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이것 때문에 뭐 진짜 벌금 안 나오게 하려고 정말 1년 전 계약서부터 뒤지기 시작해서 모든 분들에게 연락드리고 또 직접 신고도 해드리고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물론 이것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1년간 또 유예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신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안내를 또 그렇게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래도 놓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또 지금부터라도 또 여러분들이 계약분에 대해서는 꼭 잊지 말고, 유예가 됐다라고 하지만은 계도 기간이 유예된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이제 이것에 대해서 신고를 또 철두철미하게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이거는 이제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연장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정부에서 자기의 직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을 한 것인데요. 실질적으로 임대차 3법에 대해서 뜯어 고치겠다라는 또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또 별도로 한번 제가 이 유튜브 시간을 통해서 또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임대차 3법이 완화가 되면은 우리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 우리 소유자분들에게는 조금 더 편안하게 이 오피스텔을 보유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뭐냐면은요, 이것이 그러면 임차인들에게는 불리하게 또 적용이 될 것인가 라는 문제인데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은 2+2 사실 이거보다는 일시적으로 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점, 그러니까 1년 미만의 단기를 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분에 대한 좀 대책도 임대차법에 적용을 해서 단기 세입자에 대한 보호라든가 또 확대를 통해서 단기로 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할 수 있고 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점을 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고요.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가 아무래도 이제 마곡의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종부세라든가 취득세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오피스텔은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 마곡부동산TV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히 마곡의 부동산을 보유하신 분들을 위해서 항상 여러분들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이 그 힘의 원천이 될 것 같으니까 많이 눌러주시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